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오피스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오피스텔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들이 생기면서 많은 분들이 오피스텔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으로 많이 다루지 않았고, 그리고 오피스텔을 다루기에는 좀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좀 투기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까지는 영상을 자세하게 다루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으로 아파텔, 즉 오피스텔의 투룸이나 쓰리룸 형태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오피스텔에 대한 부분들, 지금 현재의 오피스텔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규제를 피해서 오피스텔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은 그러한 부분들 중에 장단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 이 오피스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오늘은 웃돈만 7억 오피스텔 몸값 상승한다 라는 주제로 제가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분들, 1주택자분들, 다주택자분들 모두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대체 상품인 오피스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은 반드시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끝까지 시청을 하시고, 이 오피스텔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나 너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제작할 테니까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여러분들께서 구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실제적인 팩트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돈만 7억, 아파트 오르자 중대형 오피스텔 몸값이 껑충 뛰었다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한국경제에서 출제를 한 그런 기사이고요. 이 오피스텔이 이렇게 많이 오르는 그런 중대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중대형 오피스텔의 풍선 효과에 따른 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의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아파트에는 이제 청약을 신청해서 당첨되기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1주택이나 2주택자분들 같은 다주택자분들한테는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이제 규제 그 지역에서 제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그런 완화라든가 또는 취득세 중과에 대한 부분들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분들까지도 이 오피스텔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당첨이 돼서 만약에 소유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청약 시에는 무주택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장점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피스텔의 몸값이 실질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피스텔 가격이 어떻게 변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자세히 좀 말씀드려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금 계획서를 내지 않고 대출이 이제 70%까지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70%까지 가능해요. 여기에서 이제 허그에서 보증하는 그런 곳들도 있고, 아니면 자체 보증하는 건설사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70%까지 잔금 대출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제에서 조금 벗어난 그런 상품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최대 이러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상승을 했고, 여기 보면은 기사에서는 재건축은 힘들고 세금 중과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 재건축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신축을 소유하게 돼서 재건축까지 가는 데는 뭐 30년이 지나게 될 건데, 이거에 대해서 논외로 말씀드릴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구축의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재건축 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오피스텔은. 그 이유는 그 지분이 작기 때문에 이 수익성 사업을 하기에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재건축은 힘들지만 신축 아파트를 내가 만약에 구입을 하거나 또는 분양을 받게 됐을 때는 뭐 10년, 15년 후까지 뭐 10년 정도 보유하다가 매도를 하게 됐을 때는 이런 재건축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이제 단점이 많아서 추가 상승이 미지수다라고 이제 기사에선 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여기에서 팩트적인 부분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는 상가 투자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상가 투자. 상가 투자는 그 부동산의 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토지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파트를 팔고 상가를 사면서 안정적인 월세 흐름, 파이프라인을 이제 구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러스 사태가 딱 왔죠. 작년에 이제 바이러스 사태가 오기 전에 이제 이러한 상가들을 구입하셨던 분들이 최대 피해자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전의 투자는 상가를 투자해서 안정적인 수익이 낼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맞는 투자,
올바른 투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명동이나 종로 같은 경우, 그리고 홍대나 이대 같은 경우에도 공실이 생길 정도로, 청담 같은 경우에도 공실이 생기고 권리금이 하락할 정도로 상가에 대한 그런 선호가 많이 기피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투자의 트렌드는 변동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오피스텔이나 아파텔, 즉 중대형 평형, 전용 면적 60제곱미터나 뭐 84제곱미터, 그러니까 24평형, 34평형의 이런 오피스텔, 즉 아파텔이라고 부르는 이런 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상가 투자도 100% 옳은 투자였지만은 지금 어떻습니까? 많이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피스텔 역시도 지금 현재의 투자 시점으로 봤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규제를 피하고 이러한 대출의 규제를 피하고 그리고 취득세 중과에 대한 부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인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현 시점은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2021년 3월 25일에는 이 투자가 맞는 투자일 수는 있지만은 상가 투자의 트렌드가 변하는 것처럼 이 영상이 1년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났을 때는 제가 얘기한 지금의 현 상황하고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생물처럼 흘러간다고 얘기를 하죠. 상가의 투자가 지금은 올바른 투자가 아닐 수도 있지만은 상가의 투자가 또 올바른 투자로 전환될 수 있고 지금은 오피스텔 중대형 투자가 이렇게 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규제를 피하기 때문에 올바른 투자일 수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서 이러한 대출에 대한 부분들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취득세 중과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지금 제가 찍는 이 영상은 올바른 영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동산의 현 시점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따른 그러한 전략들을 세우시면 되고 현재의 상황들이 어떤지 팩트들을 잘 체크하신 다음에 여러분들만의 투자를 하면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중대형 오피스텔의 몸값이 오르니까는 무조건 투자해야 된다. 실물 자산의 가치가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니까 지금이라도 이런 아파트를 내가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제가 이런 말씀을 조금 길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취득세 중과에 대한 부분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내가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오피스텔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는 4.6%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포함한다 또는 취득세 중과가 돼가지고 2주택자는 8% 그리고 3주택자는 12%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그런데 오피스텔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4.6%입니다.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다만 8%가 되거나 12%가 되는 그런 부분은 뭐냐면 내가 주택을 지금 2주택자, 3주택자인데 오피스텔을 취득하게 되면은 4.6%의 취득세율이 부과가 돼요. 하지만은 반대로 내가 오피스텔을 먼저 취득을 했다는 거예요. 4.6%에. 그래서 오피스텔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2주택자로 다른 주택을 내가 매입하게 됐을 때는 8%의 중과세율이 이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돼 가지고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피스텔을 만약에 무주택자 분들이 만약에 내 집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보신다면은 오피스텔 투룸이나 쓰리룸 형태의 한 채를 내가 내 집 마련을 하면 4.6%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됐겠죠. 그리고 나서 잔금을 치른 다음에 내가 거주를 하면서 2년 동안 살다가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만약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청약시에는 무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이 무주택자의 지위로서 내가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청약이 당첨이 됐어요. 우리 구독자분이. 그러면은 청약이 당첨이 돼서 이 오피스텔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향후에 내가 청약된 그 주택을 취득을 하게 돼서 잔금을 치르게 되면 2주택자의 지위가 돼가지고 8%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오피스텔을 미리 처분하면 되겠죠. 미리 처분하고 나서 무주택자 상태를 만든 상태에서 다시 내가 신규 주택을 만약에 등기를 치게 된다면 1주택자로서 취득세율이 부과가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 전략들을 채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피스텔에 따른 그 취득
방법, 그리고 취득 순서, 이런 거에 따라서 주택의 그런 청약 전략들하고 그리고 투자 전략들이 너무나 많이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개개인별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 이렇게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또 오피스텔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세금을 절세하고, 그리고 무주택자 분들 중에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조금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뒷부분에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중대형 오피스텔이 강세라고 하는데 얼마나 가격이 올랐는지를 팩트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서울 양천구의 목동 파라곤이라든가 현대 하이페리온, 뭐 이런 부분들의 오피스텔들은 핵심적인 부분이니까 제가 뭐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고양시의 힐스테이트 삼송역, 경기도 하남의 위례지엘 푸르지오, 그리고 수원 광교 힐스테이트, 이런 오피스텔, 즉 아파텔, 투룸의 이상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현재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실거래 가격이 얼마나 체크가 되고 있고, 실제로 팩트적인 부분이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격 상승률을 한번 살펴보면은 오피스텔의 가격 상승률이 아파트 2배를 넘었다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높고 대체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특수한 상황으로 이런 오피스텔, 즉 아파텔의 가격들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가의 그러한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아파트의 가격, 그 상가의 가격들이 떨어지고 공실이 생긴 것과 같이 아파텔이 지금은 이렇게 지금 2019년도 2월부터 2021년 2월에 가격 상승률을 보면은 큰 폭으로 많이 오르고 있지만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향후에 만약에 주택 공급이 과다 공급이 되는 시점이 오게 된다. 예를 들어서 3기 신도시의 공급 물량들이나 이런 공공택지의 물량들이 지금은 뭐 LH 사태 때문에 말이 많지만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공급이 많이 되는 시점이 온다면 이 아파텔의 가격들은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가지고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있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은 아파텔, 즉 오피스텔이 아닌 아파트를 선택할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시점이 된다면 이런 가격들은 떨어지거나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2.3배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조건 아파트를 내가 매수해야 되겠다, 청약 신청해서 내 집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의 생각은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현 시점에서 이러한 아파텔 중에 눈여겨볼 만한 아파텔이 있다는 거예요. 투룸의 오피스텔, 쓰리룸의 오피스텔, 그리고 청약 시에는 무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장점이고, 대출에 대한 완화,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평면도의 중대형 오피스텔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지금 보시는 이 평면도는 자이에서 제가 출처를 한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원룸이나 1.5룸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 공급이, 과다 공급이 일어날 수 있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투룸이나 3룸의, 즉 아파텔이라고 하는 오피스텔을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고, 지금 이 평면도 같은 경우에는 84 전용 면적의 오피스텔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로 치면은 이제 오피스텔은 전용률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로 치면은 지금 보시는 것은 24평형의 이제 아파트형으로 따지시면 됩니다.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이 3개죠. 3개고 화장실도 2개입니다. 2개이고 드레스룸도 있고 다용도실도 있고 팬트리룸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포베이 혁신 평면의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이러한 오피스텔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아파텔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오피스텔은 많은 아파트의 대체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아파텔, 오피스텔, 즉 이러한 아파텔을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청약 신청을 해서 내 집 마련의 하나의 그 도구로 활용을 한다면 이 주거의 형태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지금 오피스텔이 큰 폭으로 가격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이런 오피스텔을 내가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된다면 무주택자로 간주가 돼가지고 내가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추첨제 같은 경우에 내가 무주택자로 간주해가지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1인 가구라든가 2인 가구들, 신혼부부들, 뭐 예를 들면 1인 가구, 2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저가점 대의 분들이라면 이런 오피스텔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고, 그리고 무주택자 전략을 통해 가지고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전략들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의 오피스텔들을 대출의 규제가 없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4.6%의 취득세만 내면 되니까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러한 대출의 규제, 그리고 취득세 중과의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상품이 될 수 있는 게 이런 3룸 형태, 2룸 형태의 오피스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러한 오피스텔 아파트를 무조건 청약 신청해서 내 집 마련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변동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러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내 집 마련을 해서 내가 직접 실입주한다면 리스크는 없다고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러한 오피스텔이나 이러한 아파트, 그러니까 그 용어 자체가 혼동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파텔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의 형태를 취한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이에요. 그런데 어감 자체를 좋게 아파텔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피스텔을 만약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만약 이 정도의 평면 구조라면은 충분히 아이 2명까지도 같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여기 향후에 개통이 될 만한 오피스텔 또는 현재 초역세권의 오피스텔, 그런 오피스텔 많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런 오피스텔이 공급될 수 있는 물량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전에도 공급된 물량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이런 물량들은 많이 안 달았어요. 왜냐하면 무주택자 분들한테는 이 오피스텔을 만약에 내 집 마련을 하게 됐을 때는 물론 등기까지 치고 난 다음에는 무주택자로 간주해가지고 청약 전략을 짤 수는 있지만은 만약에 이러한 그 오피스텔이 허그에서 분양을 하는 중도금을 실행하게 된다면 다른 주택을 내가 청약 신청했을 때는 대출에 대한 제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루진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 영상을 만약에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에 내가 저가점대이기 때문에 이런 오피스텔, 역세권의 오피스텔을 내 집 마련하는데 하나의 도구로 삼을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실거래 가격하고 시세를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의 오피스텔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실거래가를 살펴보는 이유는 팩트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최근 실거래가는 9억 4천만 원이고 이제 분양가가 3억 5천이었는데 시세는 11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대비 한 7억 정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일산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GTX가 예정되어 있는 곳에 그러한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향후에 여기 생길 수 있는 곳의 아파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 투룸의 3룸, 이런 형태의 아파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좀 갖고 보셔도 되고, 과다 공급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만약에 조정되게 되면 이 아파텔의 가격 선호도 자체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만약에 아파트와 같은 관점에서 내가 거주한다면 리스크는 제로입니다. 리스크는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1주택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의 주택은 리스크가 없다. 내 집 마련 빨리 하면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내가 입주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없다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지는 게 리스크이지만 내가 거주하게 된다면 그런 가격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가격들이 많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역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제 3억 7,680만 원에서 4억 2,270만 원에 분양을 했는데 지금 현재 4억 이상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삼성역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역과 근접하고 있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역세권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은 학군을 중요시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끼고 있거나 자연환경이 쾌적하다고 한다면은 역세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격 상승의 흐름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역을 끼는 게 좋고, 그리고 역을 향후에 개통될 수 있는 곳에 오피스텔이면서 투룸이나 3룸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고,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이제 가격 책정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아파트의 80%를 보면 됩니다. 아파트의 80%를 보면 되고, 분양가를 책정할 때는 아파트의 70%에서 80%를 책정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4평의 아파트의 인근 아파트 시세가 5억을 한다면 이 5억의 오피스텔, 그러니까 24평형의 3룸의 아파텔 같은 경우에 얼마의 가격이 적정 가격이냐? 그러면 80%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58에 40이니까 4억의 아파텔, 그러니까 4억의 3룸의
그 구조의 아파트, 오피스텔이 만약에 분양을 한다 또는 시세가 형성돼 있다면은 가격이 좀 적정 가격이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이제 많은 곳들에서 적정 가격을 보면 한 70%까지도 봅니다. 형성된 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안정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주변의 아파트가 5억이다. 그러면은 70%를 좀 70% 정도의 만약에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면 그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역세권의 오피스텔이라면은 리스크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악의 경우에는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3룸 형태, 2룸 형태의 오피스텔을 여러분들께서 내 집 마련 형태로 만약에 청약 신청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괜찮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누구 말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도 그냥 참고만 하실 뿐이지 여러분들이 이런 수치들이나 투자의 그런 관점, 원칙, 기준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리스크 없는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장점하고 단점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오피스텔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독려하거나 뭐 강조하거나 이제 투자를 더 유치시키려거나 하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투자처가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오피스텔 투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장점과 단점을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정부의 강도 높은 그 아파트의 규제 때문에 지금 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 같은 경우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LTV가 40%이지만 이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피해서 70%까지 대출을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대부분 대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어떻게 보느냐? 다주택자인 저 같은 경우에도 오피스텔 즉 투룸이나 3룸 형태의 핵심적인 곳의 아파트 형태의 이런 오피스텔은 투자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청약 1순위 제한이 되고 그리고 대출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 핵심적인 지역에 오피스텔을 제가 만약에 청약을 신청해서 당첨이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년 동안의 공기가 있겠죠. 이 공기라고 하는 것은 공사기간이라고 봅니다. 공사기간이 3년이라고 봤을 때 이 3년 동안은 주택으로 간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오피스텔을 추가적으로 매입을 하거나 아파트 청약을 신청해서 추첨제를 통해 가지고 당첨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 3년 동안의 주택 수로 오피스텔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후에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택들을 처분을 하면서 오피스텔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3년 후에 주택 경기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향후에 이런 전략들을 제가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핵심적인 지역에 내 집 마련을 하고 나서 그리고 청약으로는 무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플러스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70%까지 LTV가 적용이 되고 말씀드린 부분이죠.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할 필요 없다. 그리고 청약할 때 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는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모두 다 이 오피스텔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시점. 다만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제가 누차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단점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오피스텔을 구입하고 지금 현재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은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4.6%이지만 만약에 오피스텔을 내가 구매를 하고 추가로 만약에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은 이제 취득세 중과세 8%, 12% 이렇게 취득세 중과가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용률이 낮고 내부 평면도 같은 경우에 아파트를 따라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오피스텔이나 아파텔이 대규모의 그런 같이 택지지구에 있는 오피스텔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고 그리고 아파트와 같이 있는 오피스텔 커뮤니티 시설을 같이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오피스텔의 커뮤니티 자체가 또 혁신적으로 많이 이제 개입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지만은 향후에 공급 과잉이 오는 시점이 되게 된다면은 이 오피스텔의 가격 조정이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내가 살 수 있는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오피스텔이라고 하면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피스텔의 그런
그런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 물론 아파트보다는 많이 나올 수 있지만은 지금은 규모가 어느 적정 규모를 가지고 있는 뭐 100세대 미만이 아닌 뭐 300세대, 500세대, 뭐 600세대 이렇게 세대수가 많은 그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관리단을 별도로 구성하기 때문에 이 관리비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정말 많이 나왔지 지금 관리비가 그렇게 막 폭탄 관리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장점과 단점을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제 영상을 보시고 오피스텔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셨다면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이런 부분이 장점도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무한적으로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이 오르니까 오피스텔만이 무조건 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특히나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실제로 거주가 가능한 지역인가 이 오피스텔이 그리고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이렇게 내가 오피스텔의 장점적인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취득해야 되겠다 이런 묻지마 청약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실제로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곳인가를 1차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아파트를 따라갈 수 있는 주거 평면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역세권으로 거듭날 지역이냐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좀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오피스텔 투자 같은 경우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시는데 오피스텔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점적인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양면성을 여러분들이 올바른 그런 오피스텔에 대한 정립을 할 수 있는 영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제 영상을 통해서 특정 지역을 찍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오피스텔이나 이런 투자성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영상을 이제 끌고 가는 이유는 무주택자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드리기 위한 게 첫 번째고 그리고 이제는 1주택자가 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이 오피스텔이 또 투자에 대한 대안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1주택자가 돼서 2주택자가 되기 위해서 무조건 아파트라고 하는 그런 벽이 넘는 높은 것들을 바라볼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1주택자에 어느 정도 마진을 남기면서 오피스텔 즉 내가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물론 월세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리스크는 내가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오피스텔 즉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를 통해서 당첨자를 선정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가점이 낮지 않아도 추첨제를 통해서 얼마든지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략들이 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좀 영상을 좀 짧게 찍으려고 했는데 또 영상을 찍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까지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것들, 경험한 것들을 나눠드리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믿고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